네, 맘편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 오후인데 주말을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는가요? 저는 오늘 이제 모처럼 약속이 없는 주말이라서 이제 오전부터 아주 편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어, 제가 먼저 우리 맘편하님들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 뭐 어떻게 얼렁뚱땅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항상 영상 찍을 때 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린다 어쩐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 제가 되려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현실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늘 하고는 있었죠. 이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거울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그게 이제 딱 자리가 잡혀서 그 감정을 정화하는 그냥 늘 그냥 습관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조금 뭐 좀 이제 헐렁하게 헐렁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즘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네, 조금 심도 있게 또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어쨌든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다 저의 아주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참고만 하시지 제 경험이 절대적으로 뭐 옳다, 뭐 이것이 뭐 맞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다들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네. 높아심에. 네. 오늘은 제가 좀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게 힘든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역시 거울 명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그냥 뭐 여유 있게 뭐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이제 그 밀린 그 단톡방들 카톡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단톡방 카톡들 중에 그 저희 둘째 아들이 축구를 하거든요. 이제 이번에 고등학생 되는데 그 축구하는 그 학부모 단톡방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어떤 어머니께서 기사를 조선일보 기사인데 하나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제목이 이게 이제 2월 17일 날 있었던 이제 이 사건 일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마지막 경기 앞두고 점점점 영덕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자 파도에 휩쓸려 7명 사상, 이런 기사를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거기 밑에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이 아유 뭐 저런 뭐 어쩌쭈 뭐 아이고 억장이 무너지네요 뭐 그런 이제 댓글들이 뭐 안타깝다 이제 그런 댓글들이 이제 다 그 같은 부모 심정이니까 그죠? 오죽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댓글들이 달렸는데 저는 그 이제 댓글을 이제 본순 그 공유 그 기사를 클릭하기도 전에 그 제목만 보고 너무 이제 놀랬어요. 순간적으로 막 그 0.1초 2초 사이에 우리 둘째 얘기는 아니지 막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둘째는 지금 영덕에 있는 거 아니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제 놀랬죠. 그런데 정말 그 진짜 불과 1초 2초 사이에 감정이 제가 막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지도 않았어요. 읽지도 않았는데, 와, 그걸 진짜 보는 순간 마치 제 얘기인 것처럼 막
울면서 그 오열을 진짜 제가 침대에 앉아서 오열을 하면서 막 이런 말이 나더라고요. 안 돼! 막, 안 돼! 막 이러면서 아유, 내 새끼! 안 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진짜 마치 그 부모 같은 것처럼 엄청 많이 울었어요. 이제 울면서도 이제 우리는 그 거울 명상을 늘 또 하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관찰자 시점으로 제가 이제 감정을 보면서, 예, 보면서 막 그렇게 오열을 하고 울었어요. 정말 그냥 제가 그 부모가 된 심정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내가 감정을 느껴주되 그 감정을 느끼는 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랑 감정에 휘말리는 거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느끼는 감정은 이제 똑같아요. 똑같이 막 그게 슬프고 그냥 진짜 그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냥 진짜 오열하고 막 괴롭고 그런 감정이지만 그거를 내가 바라보는 그 관찰자 시점에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느껴주는 거 하고 진짜 그냥 그 감정 자체에 휘말려 드는 거랑은 완전 이거 레벨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그렇게 이제 울다가 이게 뭔가 이 기사가 저에게 그 트리거가 된 거예요. 이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 어, 그 트리거가 된 데는 사실은 또 그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 오열을 충분히 하고 한 10분, 20분 하여튼 뭐 충분히 오열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감정이 조금 이제 수그러들었을 때 제가 그 기사를 클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갯바위로 그 축구 클럽 아이들이 뭐 그 지도자와 함께 갯바위로 이렇게 올라갔나 봐요. 이제 올라갔는데 그 한 명이 갯바위 사이로 미끄러져서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숨지고 나머지 6명은 그냥 약간 그 저체온증 정도. 이제 그래서 6명은 지금 다행히 그냥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한 명, 만 11세 그 아이더라고요. 그 아이는 이렇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조금 이제 진정이 됐어요. 저는 그 7명이 다 이렇게 그 목숨을 잃은 줄 알고 사실은 진짜 너무 놀래서 막 그랬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제 그렇게 기사를 읽고 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뭔가 이 기사가 나에게 트리거 작용을 해서 이런 감정이 올라왔으니까 그럼 이때 조금 더 그 무의식 정화를 해서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이 감정을 그냥 다 정화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울 앞에 앉아서 이 감정 정화를 조금 했거든요. 네, 제가 이 기사가 왜 트리거가 되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그 힘든 얘기를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제가 그 영상 길이 신경 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제 큰애가 고3, 이번에 이제 고3 되고, 둘째가 이제 고1 되는데, 그 둘째가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둘째를 어릴 때부터 진짜 지독실이 유달리 사랑했어요. 진짜 막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혼날 정도로 너무 둘째만 편애한다고. 혼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다 저에게 뭐라고 할 정도로
제가 둘째를 유별나게 사랑하고 막 예뻐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다른 그런 그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도 제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그 유달리 또 이쁜 또 자식이 있죠. 너무 이쁘죠. 이게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겠지. 내가 조금 이제 다른 부모들이랑 나도 똑같겠지. 내가 그 비정상인 건 아니야. 다른 부모들도 다 그럴 거야.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키웠는데,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때부터 저랑 떨어져서 살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제 항상 꿈을 꾸면 이제 최근까지도 그래요. 최근까지도 꿈을 꾸면 우리 둘째가 항상 5살, 6살 정도 되는 애기로 항상 꿈에는 나와요. 근데 항상 꿈을 꾸고 일어나면 너무 애틋하고 그날은 너무너무 그냥 슬픈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거울 명상 하기 전에. 예. 이제 거울 명상 하고 나서는 그 빈도나 꿈을 꾸는 그 빈도 횟수나 그다음에 그 감정이 조금 이렇게 막 울컥하고 조금 안 좋은 감정들이 현저히 줄어들긴 했는데 조금은 남아 있었거든요. 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때 거울 명상을 하면서 어떤 그 감정 인격체가 한번 올라왔냐면 조금 이제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제가 거울 명상을 하는데 이제 뭐 그런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도둑 할머니 같은 말 그런 종류의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제 거울 명상 중입니다. 네, 꿈 아니고 거울 명상 중에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게 제가 뭐 조선시대 그때쯤 이제 그런 이제 양반 집이에요. 예, 양반 집에 제가 이제 그냥 뭐 안방마님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여자였는데 딱 떠오르는 장면, 한 장면이 딱 이제 떠오르는데 제가 이렇게 대돌보에 이렇게 목을 메고 이제 죽어 있더라고요. 목을 이렇게 메고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제가 목을 메고 있는 그 여자를 보는 시점이 아니라 제가 아예 그냥 대들보에 그냥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대들보에 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제 시야에 어떤 게 보이냐면 이제 그날 이제 아침이에요. 아침인데 오전인데 이제 식구들이 저를 발견한 거예요. 대들보에 달려 있는 저를. 밖에는 머슴 같은 남자가 있어요. 머슴 같은 남자가 밖에서 이렇게 저를 놀래서 쳐다보는 장면. 그 다음에 방 안에는 약간 시어머니 같은 분하고 그 다음에 한 5, 6살 정도 되는 그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는 그 장면이 탁 떠오르면서 또 스토리가 쫙 펼쳐지거든요. 항상 순식간에 알게 돼, 그 스토리가. 제가 진짜 이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제 이제 뭐 감정 정화하는 얘기니까 그냥 뭐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과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남편이 있는데 그랬는지 과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그 밖에 서 있던 그 하인인 것 같아요. 그 하인하고 제가 간통을 했나 봐요. 이제 그래서 그날 아침 제가 목매서 죽은 그날 아침 관아에 제가 이제 끌려가야 되는 그 직전이었어요. 끌려가서 아마 뭐 사형 정도의 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곤장을
간통죄 이런 걸로 곤장을 한 500대를 맞아야 되는 그런 그 형이 이렇게 그 저한테 내려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관하로 제가 끌려가야 되는 그날 아침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전날 아마 죽음을 선택했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선시대 때, 그 당시 시대 때, 그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 500대 맞느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이제 그 목을 매서 그 목숨을 스스로 끊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식구들이 저를 발견하는 그 장면이 그 저한테 이렇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다른 거 다 신경 안 썼고, 그때 저를 그 바라봤던 그 5세에서 6세 정도 되는 그 남자아이, 저는 그 아이가 자꾸 그 지금의 그 저의 둘째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애틋해. 항상 그 우리 둘째는 그냥 너무 애틋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거울 명상을 하면서 제가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이 무의식을 내가 조금 확실하게 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제 그 자꾸 질문을 했어요. 그 거울 속에 그 이제 비치는 모습에게 왜 이거를 내가 왜 자꾸 이런 그 이 둘째를 향한 사랑이 유별나며 이 그 이 마음이 왜 이럴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제발 그 어떤 억눌려 있는 감정이 있으면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고 그냥 이번 기회에 그 정화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심정으로 그 거울을 보고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또 그 무의식이 또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또 막 그 입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혀가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혀가 막 뭐 이렇게 진짜 그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저는 뭔가 이렇게 어떤 딱 그 말이나 어떤 그런 걸로 표현이 되길 바랬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지는 않았어요. 않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그 내면의 목소리, 그러니까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 네 소유가 아니야. 네 아들은 네 소유가 아닌데 자꾸 네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 자꾸 잃는다는 잃게 될까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 이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저희 그 둘째를 잃는다는 데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거울 명상 하기 전에. 근데 많이 그거를 제가 인지를 이미 하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둘째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해서 만약에 저보다 먼저 이게 세상을 뜨거나 저를 떠나면 저는 따라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혼자는 못 보낸다. 나도 따라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저는 거울 명상을 하면서 그거를 많이 이제 조금 정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 내면의 목소리가 너 아직까지 네 아이를 너 둘째를 자꾸 네 아들 네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자꾸 잃는다는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잃는다는 건 없어. 원래 네 소유가 아니야. 그 아이는
네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잃을 수가 있겠니? 그 아이는 그냥 너처럼 그냥 너 같은 그런 근원의 그런 그 존재, 그냥 함께 있는 그 너 같은 그런 근원의 존재지, 어떤 그 독립된 어떤 그 개체의 영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니게 아니란 말이야. 너 자꾸 니꺼 하고 네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면 너 진짜 걔를 잃는 현실 체험을 할 수도 있어. 이런 이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은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랑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반은 실은 절반 체험을 했어요. 이 아이를 잃는 체험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빨리 이 마음을, 그, 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이 아이가 내 거라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 내 거라는 생각을 빨리 이거를 정화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잃는 내가 현실 체험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음, 어, 그런 이제 감정 정화를 조금 했어요. 근데 이 오늘의 감정 정화가 완전히 그 뿌리가 뽑혔는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감정 정화가 안 됐으면, 조금 덜 됐으면 틀림없이 제가 꿈으로 또 그런 꿈을 꿀 거예요. 이제 아이가 5살, 6살 때 모습으로 또 나와서 그 꿈 속에서 이렇게 좀 약간 애달픈 그런 감정을 느끼는 꿈을 아마 또 꾸게 될 거예요. 그런 꿈을 꾸지 않으면 그 정화가 아마 된 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이 들면 그 의식 활동이 좀 멈추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꿈속은 내 무의식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무의식을 조금 엿보고 싶으시면, 내가 어떤 꿈을 꿨나 간밤에 그거를 잘 상기해 보시면 그 내 속에 억눌려 있는 무의식이 뭐가 들어있는지 좀 아실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이렇게 뭐 꿈이나 뭐 악몽이나 이런 거는 잘 꾸지 않는데, 유독 한 번씩, 네, 어쩌다 한 번씩 저희 둘째 아들 꿈을 이제 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한 이런 정화를 좀 맘먹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크게 이제 하지 않았던 이제 이유가, 그 일상생활에서 제가 뭐 크게 이런 현실로 괴로움을, 우리 둘째 아들과 관련된 괴로움을 겪고 있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이제 못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기사가 저의 감정을 아주 그 촉발시키는 트리거 역할을 해줘서, 오늘 조금 좋은 기회가 왔다. 감정을 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특별히 사실은 큰 주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저도 이런 식의 오늘 감정 정화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그냥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맘 편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